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0년, 세계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2차 전지, 수소 연료 전지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빠른 속도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어릴 적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상상할 수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기술이 아님이 증명되었고 시제품도 선보이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테슬라가 주식이 10년 만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처럼 하늘 나는 자동차 산업도 그렇게 변해 있을까요? 그렇다면 투자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미래의 투자 전략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TC솔루션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미래입니다. 투자자로서 적절한 투자의 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뉴스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왠지 너무 호들갑스러운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또는 하늘을 나는 택시 등의 산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외신들은 이를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주요 기사들과 보고서 및 사설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매우 냉랭한 기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중 유독 제 눈에 띄는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CES, 즉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 하늘을 나는 택시였습니다. 벨은 에어택시가 빌딩 위를 오가는 장면을 실감나게 연출해냈는데요. 관람객들은 이 기기들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도심 위로 휙휙 날아다니는 것이 현실화될 것 같은 장면에 운송업체들의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허언이 아닌 현실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이 분야에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실현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기술 개발, 그렇다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개념의 자동차, 교통수단의 시대가 곧 도래할 수 있을까요? 수직 이륙에 대한 개념은 1480년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 그 개념을 디자인했는데요.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은 20세기 중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헬리콥터입니다. 결국 헬기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개념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헬기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되기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시끄럽고 작은 고장에도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헬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대중교통으로 일반화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기 에어택시 또는 하이브리드 에어택시는 기술의 발전으로 헬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이 우리로 하여금 몇 년이면 대중교통수단의 개념이 에어택시로 확 바뀌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전기 모터는 헬기의 터빈 엔진에 비해 유지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간편합니다. 전기 모터는 분산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음 및 안전 문제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많은 에어택시가 하늘을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인간이 직접 조종을 하는 것은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라 고도의 관제 시스템 및 자율 비행은 에어택시를 현실화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데요. 현재 자율주행의 기술력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고 또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에어택시의 개념은 수년 내에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에어택시의 상용화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현실화가 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우리나라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전망은 장밋빛 환상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화, 즉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에어택시는 헬기와 같은 개념입니다. 소음, 비용,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된 헬기라고 쉽게 이해해도 무관합니다. 에어택시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접근성, 즉 이용이 편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에어택시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글쎄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결국 일반 대중들의 접근이 용이한 인프라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심 하늘을 뒤덮고 있는 전봇대 및 전선들 때문에 지면 가까이 이착륙장을 만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고층 아파트 사이를 휘젓고 다닌다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반드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에어택시가 이동하는 공간은 수십 층 아파트보다 높은 곳이 되어야 하고 이착륙장도 그러한 곳에 설치되어야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와 같은 곳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국 지금처럼 몇몇 주요 인사 및 대기업 회장들이 헬기를 이용하듯 에어택시는 소수의 억만장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설계를 완전히 확 바꾸어 버려야 할 것인데요.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하는 문제도 수십 년째 발이 묶이는 현실에서 과연 에어택시를 위한 새로운 도시 설계가 가능할까요? 결국 에어택시 이착륙장은 현실적으로 도심 외곽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현재 다임러, 현대, 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항공기 제조사들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에어택시 산업이 현실화되기 위한 선제 조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사고로도 인명사고가 날 경우 이제 막 진입을 시도하는 에어택시 산업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무결에 가까운 인프라와 관제 시스템의 완벽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합 작업은 어쩌면 인프라의 구축보다도 더 복잡하고 엄청난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로스앤젤레스와 손잡고 에어택시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요. 연구 결과는 에어택시의 현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근 도시와의 협력 및 교육에 투입되어야 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납세자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가장 난제라고 결론내었습니다. 보잉 738 맥스와 같은 안전성 문제가 조금이라도 불거진다면 대중들로부터 에어택시의 호의적인 시선을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보여드린 에어택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는 호재성 기사들은 다소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결국 에어택시에 대해 테슬라가 보여준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여 투자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포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어택시가 아닌 드론 산업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취미생활을 비롯하여 영화 산업, 안전, 택배 및 운송 산업, 군사용 드론 등 드론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드론 기술과 관련한 기술주에 투자하는 부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C 솔루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